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세계를 위해 열심히 뛰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고려와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에 방영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이 고려와 거란 전쟁은 26년 동안 고려와 거란이 3번 크게 붙었던 굉장히 길고 치열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길고 치열했던 전쟁 이야기를 제가 10분 동안 굉장히 짤막하게 핵심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려와 거란 전쟁 20년 동안 3번부터 됐었죠. 1차 전쟁이 고려 성종 때인 993년, 2차 전쟁이 고려 현종 때인 1010년, 그리고 3차 전쟁이 역시 고려 현종 때인 101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처음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 태조 왕건 때인 942년 만무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야만적인 국가였거든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 거란은 그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는데 이 거란의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중원의 송을 제압하는 것인데 송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과 사대관계에 있었던 고려를 제압해서 배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란도 이 고려를 침략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고려 성종 때인 993년 1차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거란군 총사령관은 동경유수라는 벼슬에 있었던 소손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0만 대군을 끌고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물론 사료에는 8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기병 6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초반에 고려가 굉장히 고전하고 밀리게 되니까 고려 조정 내에서 탈지론이 대두됩니다. 탈지론이 뭐냐? 땅을 떼주고 항복하자. 즉 저들의 요구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떼주고 항복하자는 것인데 이때 한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맞았는 진짜 영웅, 바로 서희 장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서희 장군이 나서서 할지로는 안 된다. 내가 가서 소손님과 외교談判을 하겠다 하면서 서희 장군이 소손님을 찾아가서 외교談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손님은 서희 장군한테 왜 우리가 고려를 침략했는지 이유를 2가지 들이댑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고구려를 개성했고 너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 너희가 지금 고구려의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희 장군 지지 않고 바로 명쾌한 논리로 맞받아치죠.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라를 개성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개성했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한다 하니까 소손령 입이 막혀버리죠.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왜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느냐 이렇게 하니까 역시 서희 장군 지지 않고 명쾌한 논리로 맞받아칩니다. 그것도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거란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진이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을 돌려준다면 우리도 어찌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소손령이 알았다 그러면서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을 돌려주는데 우리는 그 땅을 뭐라고 하죠? 바로 그 유명한 강동 육주입니다. 압록강 동쪽의 육계주, 굉장히 귀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희는 1000년짜리 외교를 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거란의 대군을 물리치고 강동육주라는 굉장히 중요한 귀한 땅도 얻어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려가 외교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거란 입장에서는 얄밉게 외교를 하는 것이죠. 즉 뭐랄까요? 양다리 전략, 즉 이중플레이를 합니다. 겉으로는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고 국교를 수립했는데 뒤로는 국익을 위해서 송나라 왕도 여전히 교류를 하게 되니까 거란은 배신감에 쩔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란이 복수할 기회, 즉 재침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명분을 찾게 됩니다. 바로 1009년에 고려에서 그 유명한 강조의 전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강조가 서북면 도순검사라는 벼슬에 있다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한 강조의 전변이 발생하니까 거란에서는 이 역적 강조를 처벌하겠다고 대단한 이유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이고 현종 때인 101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거란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끌고 압록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강동 육주 중에 한 곳이었던 흥화진에 정말 고려의 이순신으로 불리는 양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번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로 떴던 분 바로 양규 장군이 지켜 있었는데 이 양규 장군이 불과 3,000명의 병력으로 거란군 40만 대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했던 거란 성종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20만 대군은 흥화진에 남겨두고 흥화진을 우회해서 이제 통주로 나가게 됐는데 이 통주에 바로 강조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 주력부대 30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와 거란의 주력부대가 치열한 교전을 벌이게 됐는데 처음에는 강조 장군이 검찰을 활용해서 거란의 기병군단을 잘 막아냅니다. 하지만 승전이 계속되면서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만과 방심에 빠져서 결국 대비를 소홀히 하다가
거란한 군의 공격을 받고 대피하게 되고 본인도 사로잡혀서 거란 황제 성종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란 성종이 회유하죠. 이제는 나의 신하가 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데 이 강조 장군이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돌을 시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강조는 정말 역사 속에서 논란 속의 인물이에요.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고 한마디로 굉장히 정의하기 힘든 인물인데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고려 무장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점에서 그 마지막만큼은 제가 점수를 드리고 싶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강조가 전사하고 고려군의 주력부리가 전멸당하면서 이제 고려 조정은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다 항복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전쟁 그리고 이번 드라마의 진짜 영웅, 최고 영웅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강감찬 장군이 나섭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현종한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항복은 안 됩니다. 일단 멀리 몽진 가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몽진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몽진 가서 일단 시간을 버십시오 하거든요. 현종이 강감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라도 나주까지 먼 몽진길을 떠나면서 일단 시간을 벌어요.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제2의 서해라고 불리는 하공진, 그 대단한 하공진이 이제 거란 성종을 찾아가서 외교談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란 성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공진이 일단 폐하께서 군대를 물리신다면 저희 국왕께서 직접 친조할 것입니다. 이 친조는 뭐냐면 제후왕이 황제를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란 성종이 일단 군대를 물리게 되거든요. 근데 거란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불리하고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란이 고려를 치고 있는 사이에 송이 언제든지 역습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배우는 여전히 양규 장군한테 공격당하고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거란은 유목민족이거든요. 봄이 되기 전에 돌아가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종의 친조 약속을 믿고 이제 거란군이 퇴각하는데 이 퇴각하는 길이 또 고생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려의 이순신, 양규 장군. 이 양규 장군이 흥화진에서도 불과 3,000명의 병력으로 거란군 40만 대군을 막아냈는데 이후에도 불과 1,700명의 병력으로 거란군 6,000명이 지키고 있었던 거란군의 배후 거점 곽주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퇴각하는 거란군을 추격해서 수많은 전과를 올리게 됐는데 고려사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원군도 없이 양규 장군이 7번 싸워서 수많은 적을 죽였다. 포로 3만 명을 되찾아왔으며 노획한, 낙타, 말, 병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정말 고려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분이 양규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우리 조선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거란군을 끝까지 추격하다가 거란군이 포위 공격을 받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규 장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 이 고려 거란 전쟁을 배울 때 고려 거란 1차 전쟁하면 서희의 외교 담판, 강릉육축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쟁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3차 전쟁하면 당연히 더 유명한 강감찬 장군의 기류대첩이 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고려 거란 전쟁 때의 숨어있던 영웅 두 분, 바로 양규 장군과 하공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바른 역사라는 것이 역사를 바르게 제대로 알리는 것도 바른 역사지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영웅들, 숨겨진 영웅들을 재발굴하고 재조명하는 것도 저는 바른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공진은 또 어떻게 되냐? 하공진은 이제 하공진 때문에 거란 성종이 퇴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질로 같이 끌려가게 되는데 거란 성종이 현종 보고 친조해라고 합니다. 빨리 와서 친조해라니까 현종이 가겠습니까? 그 핑계고 거짓말인데 안 가고 자꾸 몸이 아파도 핑계를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란 성종 엄청 화가 나겠죠. 게다가 거란 성종은 이 하공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하공진이 안 넘어오는 거예요. 정말 내 신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회유하는데 하공진이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돌을 시키다가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고려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 화가 난 거란 성종이 하공진을 죽이는데 죽인 다음에 심장과 간을 판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바쳤던 양규 장군 그리고 하공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어쨌든 거란 성종은 정말 화가 나겠죠. 배신당했죠. 또 배신감이 쩔니다. 뒤통수 제대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려에 대한 복수의 길을 노리다가 결국 1018년 역시 고려 현종 때 고려와 거란 3차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거란 성종이 직접 오지 않고 자신의 신복부였던 소비압한테 10만 대군을 주어서 고려를 치게 합니다. 자, 최정의 10만 기병을 이끌고 소비압의 압록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럼 이 소비압은 어떤 사람이냐? 소비압은 우리 고려와 거란 1차 전쟁 때 거란군 총사령관 누구였죠? 소선영이지 않습니까? 그 소선영이 친형이에요. 그리고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 때 거란 황제 성종을 수행했던 어찌 보면 전투 경험이 굉장히 많은 69살의 백전노장입니다. 이 소비압이 10만 대군을 끌고 오게 되는데 물론 우리 고려도 만만찮죠. 자, 고려군 총사령관 누구냐? 역시 백전노장 최고의 영웅 강감찬 장군입니다. 이 강감찬 장군이 상원수가 되어서 20만 8,300명의 병력을 끌고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압도 작전이 있었던 것이죠. 강감찬의 주력 부대를 우회해서 직도 전략, 수도를 바로 공격한다. 직도 전략으로 바로 개경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물론 강감찬 장군이 초반 전투에서 승했지만 소비압이 빠르게 내려가요. 완전히 개경이 못 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 않죠. 개경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고려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일단 퇴각하게 됩니다. 퇴각하다가 기주에서 강감찬 장군의 주력 부대와 만나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전투를 뭐라고 한다? 바로 기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이 기주는 강동 6주 중에 한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압 군대가 거란군이 좀 북쪽에 위치하고 남쪽에는 강감찬 장군의 고려군 주력부대가 위치하게 되면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데 초반에는 판세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의 강감찬 장군 숨겨진 빛에 뛰어난 전략 전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면 북쪽에 있던 거란군 입장에서는 맞바람이거든요. 근데 이 거란군은 어떻습니까? 말을 탄 기병입니다. 즉 말 위에서 활을 쏴야 되는데 맞바람이 불게 되니까 우왕좌왕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이때 또 하나의 숨겨진 빛에 즉 고려군 지원군이 나타납니다. 고려군 지원군이 나타나서 같이 협공작전을 펼치게 되니까 거란군은 완전히 대패해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패배를 당했냐면 고려사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0만 명에 달했던 거란군 중에서 살아나간 이가 수천 명에 불과했다. 거란군이 이토록 큰 패배를 당한 적이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를 우리 민족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기주대첩으로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기억하고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주대첩에서 고려군이 완승을 거두면서 고려와 거란의 3차 전쟁도 고려의 승리로 끝나고 고려와 거란의 26년에 걸친 전쟁도 막을 내리면서 고려가 최후 승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에 의한 동아시아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려와 거란, 송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맞아지면서 향후 약 100년 가까이 계속되는 평화로운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은 고려 성종대인 993년 일어났는데 이때는 서희의 외교 담판 그리고 강동육주라는 귀한 땅을 얻어왔었다. 그리고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은 현종대인 1010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양규 장군의 활약과 제2의 서희라고 불리는 하공진의 외교 담판의 활약이 있었다. 그리고 고려와 거란의 3차 전쟁은 역시 현종 때인 1018년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바로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26년 동안 세 분야 붙었던 기나긴 고려와 거란 전쟁을 제가 10분 동안 짤막하게 여러분한테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딱딱하고 어려운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와 거란 전쟁 이 드라마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고 제 강의도 많이 시청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